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자신들의 핵무력이 협상용이 아닌 실전용임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방위 전략이며 외부의 압박에 의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나온 반응으로 북한의 핵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제재 및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구시대적인 망발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은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추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될 때도 북한은 핵 문제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으며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핵무기가 협상 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핵무장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등 과거 서방과 비핵화 협상을 벌인 후 정권이 붕괴된 사례를 들어 핵 포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2011년 서방의 군사 개입을 겪으며 정권이 무너졌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또한 대량 살상 무기 WMD 보유 의혹을 이유로 미국의 침공을 받았고 결국 정권이 붕괴했다. 북한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면 동일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군의 해구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비핵화를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논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의 최근 논평에서 주목할 점은 핵무기를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핵무기 개발을 일부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핵 포기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 개발을 비판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서방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핵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핵무력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용으로 간주하고 비핵화 협상 자체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재만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제난과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화와 강력한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의 핵 보유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국제적 사안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제재 및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여러 차례 UN 안전보장이사 회유NSC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의 금융 거래 차단, 석탄 및 광물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정유 제품 수입 제한 등 다양한 경제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외화 획득 경로를 차단하고 핵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구시대적인 망발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제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방어 수단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의 협상에서 핵 포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핵 개발을 지속해온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공정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력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해체해야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외교적 우군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정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신형 무기 시스템을 공개하며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단순히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 정책을 개정하여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점점 더 강경해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생존을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제만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외교적 대화와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과 체제 안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며 이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면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맞서 강경 대응을 지속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은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추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균형한 힘의 구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핵무기가 없었다면 이미 외부의 군사적 개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생존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과거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될 때도 북한은 핵 문제를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으며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핵무기가 협상 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곧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이용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내부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통해 주민들에게 강한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 내에서 핵 보유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핵무기 개발을 국가의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단순한 방어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 개발 계획은
단순한 방어 목적을 넘어 실제 군사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단순히 외부의 승인이나 협상에서의 이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핵무기 개발을 일부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핵 포기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 개발을 비판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서방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핵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와 압박이 자신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핵무력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현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용으로 간주하고 비핵화 협상 자체를 배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재만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제난과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화와 강력한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외교적 협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어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들에게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핵 보유가 자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은 리비아와 이라크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핵을 포기하면 결국 외부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2003년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2011년 나토 NATO의 군사 개입을 받으며 정권이 붕괴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또한 대량 살상 무기 WMD 보유 의혹을 받았고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인해 정권이 무너졌다. 북한은 이 같은 사례를 분석하며 핵무기를 포기하면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여러 차례 국제사회와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궁극적으로 협상이 실패하고 제재가 지속되면서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북한은 다시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교적 협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핵을 포기하는 것은 안보적으로 불리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핵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 및 일본 주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군이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불공정한 구조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 먼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자신들 역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협상에서 미국과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외교적 우군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및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정교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신형 무기 시스템을 공개하며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단순히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 정책을 개정하여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점점 더 강경해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생존을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제만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외교적 대화와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과 체제 안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며 이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면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맞서 강경 대응을 지속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최근 논평에서 주목할 점은 핵무기를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핵무기 개발을 일부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핵 포기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핵 보유가 불가역적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 개발을 비판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서방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핵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핵 보유를 포기하는 순간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성군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군사력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국의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핵무기가 바로 그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를 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가 자신들의 국가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이 주변국들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가 없었다면 이미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핵무력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현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협상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과 물자를 차단당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식량난과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다시 협상의 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 정책을 개정하여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면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맞서 강경 대응을 지속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을 실전용으로 규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외부의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화와 강력한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을 실전용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가들과의 근본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며, 핵을 통해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적대 정책을 꼽고 있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 NATO와 유럽연합 EU도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자신들의 핵 개발을 더욱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이는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논리는 핵 보유가 곧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핵무기가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냉전 시대의 핵 억제 이론을 적용해 자신들의 핵 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영내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증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자체적인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내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할수록 한국과 일본도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되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이 한계를 모르고 발전하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이 이에 대해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될 경우 유엔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북한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존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핵무력이 강해질수록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과의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통해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는 북한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내부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력을 실전용으로 선언한 것은 향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으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서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사적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정권에 대한 내부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핵무기 문제는 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화와 강력한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외교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